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조각상들을 보면 정말 신기방기한데요. 이렇게 베일 쓴 모습을 조각하는 것은 물론 온몸에 천을 두른 모습을 조각하기도 했는데 그 디테일이 어마무시합니다. 베일 안에 표정까지 구현했는데 자세히 보면 천의 질감과 패턴까지 조각으로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이런 조각은 참 많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대박은 이 그물 조각상인 것 같은데 돌 하나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옥을 조각하여 배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천연의 돌로 삼겹살 동파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올리브 씨앗을 조각해 배도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6명의 사람이 옷도 다르게 입고 있고 문까지 여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아를 깎아서 놀이개용 구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안으로 16개의 구가 있고 따로 돌릴 수 있으며 구멍들이 모두 일직선으로 맞춰진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종류도 여러 개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문화 대혁명을 비해 대만에 있다고 하네요. 고대 아즈텍의 흑요석 유물들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3D 프린터로 뽑은 것 마냥 매끈한데 요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 느낌이 물씬 납니다. 나무를 갈고 흑요석을 꼽아 이런 칼을 만들었다고도 하네요. 93년에 논바닥에서 발견한 백제 금동 향로 역시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디지털 복원도를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것을 알 수 있는데 향로에 뚫린 구멍들 역시 0.6cm와 1cm로 일정하며 향을 피우면 아주 아름다운 연기가 올라온다고 하네요. 이집트의 계란 오븐 2000년 전에 발명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암탉이 알을 품는 온도를 그대로 구현한 진흙 오븐으로 아래층에 유정란을 두고 위층에 불을 피면 2-3주 동안 4,500개의 달걀을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닭이 자생하던 동네가 아니었기에 이런 닭 인큐베이터를 발명한 건데요. 후대의 서양 작가들이 오 쩐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많은 기록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 오븐으로 부화를 시키고 있다고도 하네요. 이집트의 투탕카멘 단검은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우주 운석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옛날 그림에 이렇게 UFO스러운 그림이 은근 많이 발견되기도 하여 지금도 고대의 외계인설은 재밌는 떡밥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외계인 납치해서 개발한 기술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9호선입니다. 정확히는 고속터미널역인데요. 9호선은 개화에서 출발해 고속터미널을 지나 둔촌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중 가장 최근에 개통된 노선 중 하나이기도 한데 2001년 서울시에서 9호선을 만들 계획을 하며 이미 있는 3호선의 고속터미널역 밑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도면을 짭니다. 언뜻 보면 쉬워 보였지만 지하상가 아래 3호선이 지나가고 그 아래 고속터미널 정거장을 만들되 간격을 15cm 이내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는데요. 심지어 그 위에는 고속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 메리어트 호텔 같은 키왕짱 큰 건물들까지 있었고 땅을 파보니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충적층인데다가 디자인 서울이 적용된 지하철역으로 토목 구조와 디자인까지 함께 적용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헬 난이도였다고 합니다. 쌍용건설이 도전했고 시공사로 선정이 되는데요. 보통의 지하철은 땅을 파고 길을 만든 후 다시 땅을 덮는 개착공법으로 만들지만 이건 택도 없는 방식이었고 관을 먼저 박아 무게를 견디게 한 후 아래쪽부터 파들어가며 공간을 확보하는 CAM 방식과 관을 먼저 박은 후 땅을 파서 터널을 만들고 관을 메꾸고 완성하는 방식인 TRCM 공법을 함께 응용했다는데요. 우선적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조그만 구멍을 판 후 굴에서 조금씩 직경 2m짜리 파이프를 밀어넣고 그 파이프 안에서 밑으로 구멍을 뚫어가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반대 방향으로 파이프를 또 밀어넣은 후 또 땅을 파낸다는데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속터미널 9호선역은 완성되었는데요. 천장을 보면 이렇게 파이프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공법을 응용하여 만든 지하철역이라서 영국 토목학회에서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쌍용건설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도 건설했다고 하는 거 보면 이런 어려운 건축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몇 년 있다 완공한 아파트는 부실 시공에서 엄청 욕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이거 역시 신기방기
신기합니다. 다음은 볼펜 기술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볼펜볼 기술인데요. 볼펜은 고강도 원형 금속인 볼펜볼이 종이와의 마찰로 회전하면서 잉크를 뽑아내 필기가 이루어지는 건데, 볼펜볼은 마모가 적고 녹이 쓸지 않으면서도 형질의 변형이 적어야 하고 잉크가 막히지 않고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1938년에 헝가리의 신문기자인 비로라 슬로가 만년필이 맨날 잉크가 새다 보니 볼이 굴러가며 잉크가 나오는 펜을 고안해냈고 특허까지 내는데요. 가격도 만년필보다 훨씬 비쌌다고도 하는데, 지금도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빅이라는 회사가 대량 생산하며 대중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볼펜볼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균일하고 작은 금속 공을 만드는 게 엄청나게 정밀한 기술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나라도 모나미에서 75년에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2017년에서야 볼펜볼 국산화에 성공했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콩코드 여객기입니다. 비행기 자체가 이미 외계인의 기술 같기도 하고, 전투기 중에서는 F-22라는 넘사벽의 괴물이 있기도 한데, 여객기에서도 콩코드 여객기의 기술은 차원이 달랐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초음속 여객기로 1965년에 시제기가 제작된 아주 오래된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운행 중인 보잉 737기의 속도가 보통 시속 850km 정도라고 하는데, 콩코드의 순항 속도는 마하 2 이상으로 시속 2500km 이상을 자랑했는데요. 개발 당시에 말 그대로 차세대 비행기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데, 김포에서 싱가포르까지 2시간 50분 만에 도착했다고도 합니다. 워낙 이게 빠르다 보니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역주행이 가능했고, 1973년에 과학자들이 개기 일식을 관찰하기 위해 달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73분 동안이나 개기 일식을 관찰할 정도였는데요. 뉴욕, 런던 구간이 당시 $20,000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티켓 가격도 비쌌고, 그만큼 콩코드의 서비스도 좋았다고 하는데, JFK 국제공항엔 콩코드 승객만을 위한 전용 라운지와 게이트가 있었고, 미국 입국 심사도 콩코드 탔어요 라고 하면 거의 프리패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콩코드 승객은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헬리콥터로 데려다 주기도 했다네요. 하지만 너무 빠르다 보니 굉장히 시끄러웠고 소닉 붐까지 생겼으며, 연비도 좋지 않아서 태평양을 횡단하려면 알래스카에 한 번은 무조건 중간 기착을 해야 하고, 너무 빠르다 보니 공기와의 마찰이 심해 유지 보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 항공사들이 많은 도입을 하지 않아 20여 대 밖에 팔리지 않았다고도 하는데요. 그래도 승객들에게 인기는 많아서 장사는 잘 되었다고 하는데, 2000년에 이륙 중에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콩코드의 운행은 전면 정지되었고, 잠시 운행 재개를 했지만 2003년을 끝으로 운항을 종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스페이스X에선 지구 어디든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로켓 배송 시스템을 만든다고도 발표했는데, 얼마나 빨라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제트 엔진을 몸에 부착하는 제트 슈트 역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라 84년 LA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단이 제트팩으로 등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는데, 인간 로켓티어라는 제목으로 나름의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워터 제트팩이라고 하여 물 위를 날면서 노는 장비는 이미 대중화되었고, 제트슈트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지금은 꽤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변형해서 이런 1인 비행 슈트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한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실 아이언맨이 언젠가는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듯 다르게 일본에선 2018년에 루나비티라는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어깨에 매는 백팩 방식인데, 제트팩처럼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높고 멀리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출시되면 굉장히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더 작고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면 하나
사고 싶을 것 같네요. LG에선 앞뒤로 접을 수 있는 벤더블 OLED도 개발하고 평면과 커브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벤더블 모니터도 출시하고 17만 개의 색깔로 변하게 하는 냉장고도 출시하고 종이처럼 얇은 스피커를 개발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기술로 스마트폰까지 출시하면 삼성, 애플 압살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